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메모리가 뜨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스도 유심히 보면 그 안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텔이 그랬는데요. 인텔이 최근 추론에 특화된 GPU인 크레센트 아일랜드를 공개했습니다. AI 칩 경쟁에서 낙오된 인텔이 재차 GPU를 내놓으면서 엔비디아, AMD에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AI 칩을 내놓으면서 HBM을 버리고 LPDDR5X를 탑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크레센트 아일랜드 GPU는 데이터 센터용 AI 칩입니다. 그럼에도 성능에 최적화된 메모리인 HBM 대신에 효율성과 가성비에 천착한 LPDDR5X를 탑재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조치입니다. 특히 삼성 입장에서도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HBM 대신에 LPDDR5X를 선택했다는 것은 천하의 인텔이 비용 효율과 범용성 중심의 설계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영난에 봉착한 인텔의 고육지책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HBM은 대역폭이 큰 대신에 패키징 공정이 복잡해서 제품이 비쌉니다. 특히 수급에 더 빡빡해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진 인텔로서는 칩 확보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LPDDR5X는 모바일과 노트북용 메모리라 훨씬 저렴하고 대량 공급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TSV가 필요 없습니다. 패키징이 간단하다는 뜻이죠. 인텔 입장에선 HBM보다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엔비디아, AMD에 뒤졌다는 것을 인텔이 인정했다는 뜻이고, 더 시니컬하게 보면 상위 시장보단 그 하위 시장에서 1부 리그보단 2부 리그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일종의 패배 선언과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으로 인텔 입장에서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고성능 HBM GPU보다는 대중성 그 LPDDR GPU로 포트폴리오를 이원화하고 하위 시장, 상위 시장보다는 하위 시장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겠다, 보다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그 인텔의 선택을 삼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으로선 이번 인텔의 선택이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이점이 더 많습니다. 인텔은 그간 GPU나 CPU에 쓰이는 그 LPDDR5X의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D램 상강으로부터 두루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인텔은 특정 한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두세 개 업체로부터 멀티소싱 전략을 취해왔었는데요. 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가격 협상력을 위한 전형적인 인텔식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소싱을 하더라도 주포는 있기 마련입니다. 인텔의 D램 공급에 따른 주포는 그간 삼성이었고, 크레센트 아일랜드 GPU도 삼성이 주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용 모바일용 D램인 LPDDR5X의 경우는 삼성 메모리가 속도 측면에서 가장 나은 측면이 있고 양산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삼성은 그 인텔의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AI PC용 샘플 검증을 D램 3사 중 가장 빨리 통과했습니다. 잘 봐야 할 게 패키징 방식인데요. 인텔은 패키징 온 패키징 방식을 쓰는데 삼성과 인텔이 실제로 공동 검증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노트북용 프로세서죠. 루나 레이크 같은 최신 프로세서에서도 삼성의 그 LPDDR5X가 주포로 활용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인텔의 조치는 전략적 태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략적 태각은 삼성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생긴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HBM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균형 회복이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텔이 GPU에 그 HBM 대신 LPDDR5X를 채택하면서 HBM 수요 중심이 엔비디아, AMD로 좁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HBM은 현재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는데요. 인텔이 HBM을 덜 쓰면 하이닉스 독주 구간이 줄고 삼성이 강점으로 보유 중인 LPDDR5X, DDR5 수요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이 HBM 독점이 완화되면 삼성의 범용 D램 경쟁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인텔이 루나레이크에 삼성의 LPDDR5X를 주포로 탑재한 것은 공동 패키징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에게는 패키징 기술이 있고
메모리 납품도 가능합니다. 삼성이 구조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한편으로 인텔이 HBM을 자신의 프로세서에 납품한다고 해도 삼성 제품을 주로 썼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주로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메모리에서 삼성의 마이너스인 측면도 없진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삼성이 HBM4부터는 수세적인 상황의 역전을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일단 효과도 지금 나고 있는 점, 그리고 레거시 D램에서 규모의 경제가 삼성이 가장 낮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시장 영향력은 삼성이 다시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인텔 사건을 이제는 한 파운드리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인텔은 프로세서에서는 확연히 2류 업체로 강등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파운드리가 강한 것도 아니고 파운드리는 진짜 2류죠. 다만 프로세서, 인텔이 프로세서에서 힘을 빼게 되면 파운드리의 힘이 더 가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더구나 미국 정부도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텔을 밀어주기 위해서 뒷배로 서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도 지분 매입으로 인텔의 2대 주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인텔을 정치적으로 밀어줄 개연성이 큽니다. 삼성과 파운드리에서도 인텔이 직접 맞부딪힐 일이 많아질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인텔과 협력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인텔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공정, 이 가령 3D 패키징 같은 경우는 외부 위탁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삼성이 파트너로서 제격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HBM과 로직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는 상태죠. 인텔과 패키징 협업, 특히 메모리 인터포저 통합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은 직접 파운드리에서 경쟁하는 동시에 생산 파트너로서 역할이 충분히 병행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서 이번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71%를 찍은 TSMC와는 좀 다른데요. TSMC 같은 경우는 남에게 할당할 캐파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패키징 설비도 모자라서 지금 전문 패키징 업체, 전문 후공정 업체에 맡길 정도가 있기 때문에 패키징에서 삼성에게 협력을 구해야 하는 인텔 같은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의미죠. 이런 미묘한 구조적 차이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텔의 전략적 변화, 전략적 퇴각은 삼성에게 단기적으로 수익 다변화 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장기적으로는 협력과 경쟁 병존의 구조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에게 오히려 플러스 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인텔이 자신의 GPU에 HBM 대신 LPDDR5X를 탑재한 것의 이면을 한번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